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준우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앞서 들으신 대로 신장식이 쏜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커피 쿠폰 받고 싶은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MBC가 쏜다도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또 쏴요? 예? 또 쏴요? 예, 또 쏩니다. 아, 예. 네. 신장식만 쏘게 만들 수 없다라고 MBC가 분개하면서 네. 분을 내면서 나도 쏠 거야라고 작정을 해주셔서 자, 더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유튜브 100만 구독자 봄소풍 대체 언제 가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셨는데 드디어 봄소풍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갑니다. 가는 게 아니라 오시는 겁니다. 예, MBC 라디오 시사 특집 공개 방송 100만인의 봄소풍. 오는 4월 29일,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MBC 골든 마우스 홀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리고요. 뉴사이킥 정치인싸 출연진과 특급 게스트 준비 중입니다. 오윤혜 씨는 노래를 2곡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일단 저를 포함한 3명은 다 출연을 하고요. 어떤 게스트가 올지 저희들도 이미 좀 몇 분은 섭외가 됐는데 깜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있을 겁니다. 방청권을 배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골든마우스 홀에 100만 분을 다 초대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4월 29일 토요일에 함께 소풍 가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1번, 8001번, 801번이 아니라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자에는 성함, 그리고 내가 이번 소풍에 꼭 함께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소풍에 혼자 오겠다 혹은 누군가 같이 오겠다. 함께 온다면 누구와 몇 명이서 소풍에 올 계획이다. 이렇게 3가지 사항 적어주시면 제작진이 추첨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페이지 들어오시면 커뮤니티 페이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 공지되어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 폼 거기에 올려놔 있으니까요. 그것 보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벌써 이렇게 공식 공지 안 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고 계시다. 감사하다. 혹시 뭐 블랙핑크가 온다거나 뭐 레이디 가가가 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저희들이 멕시코 공연이 4월 26일부터 있다는 걸 알아서 양보해 드렸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누구를 이걸 섭외하지 못했다고 해서 누구도 자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오늘 이번 주에 계속해서 국정 지지율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좀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조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가장 좀 큰 뉴스이기도 했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안, 그 사안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1주차 정기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31%로 지난주보다는 오차 범위 내에서 1%포인트 올랐는데 부정평가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이 61%로 나타났고요. 전주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1%포인트가 오른 결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이후로 제가 좀 그래프를 체크를 해보니까 지속적인 하락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표는 30% 초반대에 좀 갇혀있는 횡보 양상이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세부 지표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대에서는 70대 이상에서만 긍정평가가 우위였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전부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60대도 47대 47로 타이 동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은 전업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신호상으로는 그다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굉장히 안 없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모름, 무응답으로 이 답변하는 경우가 12% 두 자릿수가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부정이나 뭐 긍정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기 직전에 일단 판단을 보류한 사람들이 보통 정류장처럼 모름 무응답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까딱하면 부정평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대구 경북이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가 37%예요. 근데 모름무응답이 다른 지역은 3% 내지 높아봤자 7%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은 12%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차마 잘못하고 있다고 못 넘어간 사람들이 그런 유권자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타 지역보다 5% 많으면 9%가 대구 경북 지역에는 모름무응답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수치입니다, 사실. 사실 이제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아무 일을 하지 않거나 뉴스가 없을 때는 자연 증가분이 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악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뭐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악재 그리고 뭐 지도부 그 여당 지도부의 이제 좀 막말 논란들이 계속 연이어지면서 부정평가가 좀 계속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버퍼가 저는 한 6에서 7%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랄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넘어가는 사실 이제 겨우 집권 1년인데 지금 그걸 넘어가는 국정 운영의 어떤 드라이브나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계기점, 모멘텀을 확보를 언제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하나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일 것이고, 근데 만약 한미 정상회담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저는 그 다음부터 5월 이후에 올 연말 내년 총선까지 무엇을 가지고 국정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와 소통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모멘텀이나 그런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네. 교육개혁을 원래는 외쳤는데 그거였죠. 그거였죠. 근데 지금 야당과의 관계가 악화일로기 때문에 이게 사실 대타협이 필요한 의제들인데 이 의제들에서 지금 당대표도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바꿔낼 것인가. 그게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의 더 큰 숙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반등의 계기점을 만들 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그 대통령실에서는 앞으로 그 의회에서 협의 없이 토론 없이 넘어오는 모든 법에 대해서 모든 법안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그 지금 언론으로 다 네, 나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어제 이제 채널 A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예. 네, 그런 태도로는 이제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준우 변호사 짚어주신 그 대목하고 연결되는 조사 내용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내년 총선에 대해서 이제 전망하는 조사였는데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여론이 36%.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권 견제론이 50%를 기록했기 때문에 36대 50 상당히 좀 격차가 좀 난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이 팽팽했던 양상에서는 조금 이제 변화가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게 네, 지난달은 여당이 42, 야당이 44. 네, 비슷했거든요. 팽팽했죠. 이건 네. 뭐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동률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4% 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 거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다른 그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연령별로 봐도 60대 이상에서만 여당 승리가 높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가 이제 우세한 경향을 보였고 특히 좀 제가 주목한 거는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야당 승리 지표였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야당 승리가 54%, 30대에서는 64%가 나와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표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양곡관리법처럼 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거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개혁을 할 수 없었으니 총선 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달라는 이제 그 호소를 얘기죠.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영역에서 어떤 유능함이나 역량을 보여줘야 이 그 총선과 관련된 이 지표에서 지금 여당 견제론이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수도권 의석이 별로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정치를 고민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이거 이기기 힘들 텐데라고 하면 새로운 인물의 유입이 좀
더뎌지거나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또 악순환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새로운 인물이 있다더니 대부분 검사야 이렇게 될 경우 더 이제 악재거든요. 이제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 텐데 과연 대통령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상당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됩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이 엊그제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경선 내지는 출마를 경쟁력 있는 분들도 야 어차피 검사들 어차피 대통령실과 가까운 사람들이 다 공천 받을 텐데 뭐 당에 입당하거나 또는 경선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네. 당내 분위기가. 그래서 하여튼 아마 이제 지금 남아있는 대통령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카드는 야당과의 관계를 갑자기 개선하지 않는 한 개각 정도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카드가 될 텐데. 근데 개각도 보면은 이 총선 출마하실 분들 그렇죠. 풀어주는 방출형 개각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개각의 이제 예비 지표로 보자면 다른 공공기관들 꼭 장관급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누구를 좀 신선한 인물들을 배치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지표를 미리 짚어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보면 그다지 신선한 인물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죠. 국민들의 검증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만두셨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조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번 주를 장악했던 이슈 양곡관리법 거부권과 관련한 이것도. 의견. 여기서도 양곡관리법 통과된 거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쌀값 안정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양곡관리법에 찬성한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요. 절반 정도, 28% 정도는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는데 응답자의 33%는 거부권 행사 좋게 본다라고 답했고요. 48%는 좋지 않게 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세부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양곡관리법 찬성한다에서 모든 그 지표에서 반대한다가 높은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여기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조차도 39%는 찬성, 52%는 반대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차가 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뭐 지역, 연령, 직업, 생활 수준, 성향, 보수까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양곡관리법 찬성이 찬성한다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보수를 지지하시는 이제 유권자들이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여론조사고 이제 일회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애써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울산 지역에서의 재보궐 선거 결과가 네네. 사실은 좀 더 분명하게 민심을 드러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 노후키 교육함의 배우자이신 천창수 후보가 진보 계열인데 울산에서 또 다시 한번 당선이 됐고 또 60% 넘는 득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울산 남구에서도 이례적으로 뭐 이제 그 지방의회 의원입니다만 1대1 대결에서 민주당 의원이 후보가 승리를 하는 점을 봤을 때도 울산 지역 같은 데서도 이제 지지층이나 보수 쪽에서는 사실 민심 위반이 적지 않다라는 부분은 심각하게 좀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0%라는 3이라는 숫자가 계속 일상화되다 보니까 약간 둔감해진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좀 우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8748님 모든 기사들에서는 다 윤 대통령 지지율 1% 소폭 올랐다는 걸 강조하던데 이거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기 어렵고요. 세부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부울경이 어쨌든 국정 지지율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 지지하지 않는다, 잘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넘어갔고요. 아까 모른무응답이 대구 경북은 12%라고 했잖아요. 부울경은 가장 낮습니다. 3%예요. 이미 확 마음이 한 방에 탁 넘어가 버려요. 부울경의 특징인가? 예,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유보 없이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다만 이제 같은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33%, 이제 국민의힘 32%, 무당층 28%라서 네, 이게 네. 또 민주당에서 반드시 청신호냐 이건 아니고 그냥 각각 절대 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부산 횟집 회식 대통령과 또 지자체장들. 일부 국무위원, 네. 광역시도 단체장. 단체장들 그
목격이 되고 사진이 쫙 커뮤니티에 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한 시민이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인데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대통령과 말씀하신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함께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함께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검은 양복을 입은 분들이 쫙 도열해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를 이제 환송하는 이런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자세히 찍은 사진들을 보면 어떤 인물들이 참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측근들이 곁에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산불 진압 중에 술자리를 가졌거나 혹은 골프 연습을 한 걸로 논란이 된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뭐 민주당 소속인 오영훈 제주지사나 뭐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도 함께 참석을 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산에서의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에 지자체장들과 이렇게 대규모 회식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온라인상의 이제 반응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술 마실 때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이 식별될 정도로 대통령을 촬영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먼저 걱정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죠. 경우가 지금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뭐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이제 학교에 방문해가지고 강연을 하러 왔는데 다른 건물의 옥상도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호가 굉장히 이제 엄격해야 되고 엄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은 일상적으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이 한꺼번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예정을 과연 한 것인지, 예정을 했다면 국가경호처에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안 한 게 아닌지 대통령실에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거는 뭐 술을 먹었고 누굴 먹었고 어느 돈으로 했냐를 먼저 이전에부터 가장 먼저 문제 제기돼야 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음주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청와대 안에서 하거나 이제 경호가 정확히 갖춰진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의 모습 자체가 일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경호 때문에 이런 동선을 짤 수 있게 내버려 둔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조된 자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은 의구심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기분 따라서 네. 갑자기 잡으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왜냐하면 이미 만찬 끝나고 나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저녁 식사 만찬 자리가 아니에요. 공식 만찬 자리가 있었고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에이펙 하우스에서. 네, 에이펙 하우스에서 공식 만찬 자리가 있었고, 에이펙 하우스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있는 초대형 횟집에서 만났어요. 갑자기. 그럼 이게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만찬 이후에 뭔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의 제안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이때 공식 행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즉 부산 엑스포에 각 광역시도들도 다 협력하자라고 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고 나서 이 자리가 쭉 이어진 건데요.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자들은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 다음에 17개 광역단체장들, 그리고 일부 뭐 지방분권위원장 이런 분들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멤버가 아닌데, 장제원 의원도 멤버가 아닌데, 이분들은 왜 거기 가셨을까? 친하다고 아무나 부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는 자리라는 게. 다만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마이뉴스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해당 식당은 2주 전에 예약이 됐다. 2주 전. 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대해서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이 회식비 지출과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정보 공개 청구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SNS에 이제 그 내역도 올렸는데, 회식비 액수, 그리고 뭐 지출 주체, 그리고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법률상으로 보면 구성원이 아닌데 여기 왜 참석했느냐 이런 부분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법에 그 회의 참석자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네. 어쨌든 특히 최근에 이제 술자리나 골프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충북도지사인 김영환 지사나 강원도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중 타격을 좀 받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김진태 지사는 다른 불 났을 때도 골프 치러 간 게 또 오늘 밝혀졌더라고요. 예. 자, 지금까지 두 분이었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